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고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잖아요.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이나 뭐 법인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또는 뭐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어린이집 공고 구인 란을 볼 때 보면 특별히 그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대부분 국공립, 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법인 어린이집 그런 곳은 특별히 그 원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일반 뭐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중에서도 그냥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국공립이랑 그런 곳들은 그냥 기본적인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첨부 파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국공립이나 직장이나 법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틀을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쓰시거나 아니면 또는 자기소개를 쓰실 때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팁들이 있어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력서는 대부분 작성하시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학력을 쓸 때는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쓰시면 돼요. 중학교까지는 뭐 가지 않으셔도 고등학교는 어디를 졸업을 했는지, 대학은 어디를 졸업했는지, 아니면 뭐 자기가 또 학점은행이나 뭐 또 기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학력 사항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간혹 선생님들 보면 그 대학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 고등학교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뭐 이 선생님이 어디 뭐 대안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뭐 다른 그 검정고시를 통과했는지 그런 것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등학교 이상 학력부터 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력사항은 내가 조금이라도 일했다면 그것을 다 쓰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경력증명서를 떼보면 6개월을 일했건 3개월을 일했건 한 달을 일했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달 경력을 지우고 싶다면 경력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증명서에서 거기서 일했던 이력을 뺄 수가 있어요. 제 경력 중에서 어디 어린이집 한 달 있었던 것을 경력을 지우고 싶습니다 하면 가능해요. 지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서류적으로는 지워서 없어질지 몰라도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결국에 그 선생님 거기 한 달 있었는데? 라고 또 여기가 좁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우지 마시고 한 달 경력이라도 그냥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선생님 거기 경력 있던데 왜 경력 없다고 그때 경력증명서에는 경력이 없다고 나왔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 경력이라도 지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정말 특이한 사항이 아니면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력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선생님들이 쓰실 때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수료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의 자격증 종이나 또는 자격증 카드나 이런 것들로 나와 있는 것들만 자격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헷갈려 하지 마시고 수료가 아닌 정말 정식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격사항만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격사항에는. 그리고 이제 활동 참여에 대해서 혹시라도 간혹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했던 것들 또는 이제 유아교육이나 뭐 보육 쪽에 관련돼서 외부에서 제가 뭔가 이제 뭐 대외 활동을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활동 참여 내용에다 쓰시면 되고요. 가족 관계는 간단하게 이제 누가 계시고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관계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자기소개서 작성이에요. 그런데 일반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뭐 양식을 따로 주지 않아서 다운받을 때 보면 그냥 자기소개서 하나 하고서 그 통째로 틀이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항목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국공립을 가지 않더라도 이 항목은 내가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틀만 다운받으셔서 그걸 미리 좀 작성을 해 놓으세요. 언제든지 이력서를 내실 수 있도록. 그 항목 중에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의 자기소개서 이게 끝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자기소개에 대한 간단한 칸이 있고요. 그리고 내 경력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가 이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부와 이 어린이집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꼭 국공립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간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이 정도 틀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고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막막한 게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만큼의 내용을 써야 되고 내가 A4 예전에
예전에 그런 질문 하신 선생님 계셨어요. 자기소개서를 A4 뭐 몇 포인트로 몇 장을 써야 하나라고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는 특별하지 않은 한은 한 장이면 끝나요. A4 한 장으로.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을 얼마나 조목조목 내가 일목요연하게 나누어 놓느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인상이 달라져요. 정말 두서없이 그냥 자기소개서 그 한 칸짜리 있는 그 자기소개서다 저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했고,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데 그 파일, 첨부 파일 올라가 있는데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세분화되어서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일단 다운받으세요. 내가 거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도. 왜냐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기본으로 써서 정리를 한다면 선생님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비중을 조금 더 볼게요. 어떤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중을 제가 비중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자기소개에 관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떻고, 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공부해왔고, 어떻게 자라왔다 라는 그냥 간단한 기본적인 자기소개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하나의 그 서류이지만 그 중에서 자기소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어차피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어떤 그 마음으로 이곳을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교사가 되길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소개 그 칸은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경력 소개에 있어서는 앞에 그 이력서에 썼던 것처럼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디 어린이집에서 몇 년 어디 유아반에 몇 살 영역에 어떤 뭐 선임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원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특이한 것들을 맡았다면 그것들을 쓰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원에서 뭐 6세 선임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서류적인 일들로는 플랜카드 제작하는 것을 하였고, 또 뭐 안내문 계획안을 뭐 수정하는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원에서 이전 원에, 그러니까 딱 경력사항이라고 하면, 경력 소개라고 하면, 저는 이전 원에서 뭐 3년 있었고, 그 이전 원에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6세를 맡았고, 6세 위주로 맡았고, 그 다음에는 뭐 5세로 맡았고, 이런 것들을 경력사항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쓰시는데,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몇 세를 몇 년 동안 어디 원에서 맡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이력서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 경력 소개서에서 그 원하시는 것은 그 선생님이 이전 원에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일을 맡아왔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우리 원에 데리고 왔을 때 이 경력이 우리 원에 도움이 되는 경력인지, 정말 그냥 저는 5세를 뭐 이전 원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5세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5세 아이들과 함께 뭐 잘 즐겁게 지냈고, 누리과정을 뭐 이수하여 뭐 어떻게 누리과정에 입학하여 뭐 아이들을 뭐 보육하고 양육하고 뭐 교육하였습니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전 원에서 5세 선임교사로서 뭐 몇 명의 교사, 5세 뭐 5명의 교사 중에 선임교사로서 5세 총책임자의 역할을, 5세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맡았던 업무는 뭐 안내문을 수정하고 계획하고, 이제 뭐 주간 계획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뭐 플랜카드, 행사 때마다 플랜카드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행사 때마다 제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 이전 원에서 우리 쌤들이 맡으셨던 그 업무 분장에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내세울 만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조금 이 경력 소개에는 써주시면 좋습니다. 단순히 몇 년 어디서 유아반 몇 살 교사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전 원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떠한 서류적인 것들을 업무 분장을 통해서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맡겨주신다 해도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경력 소개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직에 관한 영상을 올릴 때 분명히 이 원을 이직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원에 지원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에는 이전 원에서는 제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뭐 아이들에게 같이 적용하며 그렇게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지만, 이 원에 와서는 이 원의 어떤 부분들이 뭐를 통해서 제가 이런 교사로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것은 간혹 선생님들이 저는 이 원에 와서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원에 가서 원장님의 뭐 보육 마인드와 뭐 교육 마인드, 교육 철학을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쓰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좋은 자세이지만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건 배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배우길 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뭐 실습생의 입장에서 전 여기서 이것을 실습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가 있을 수 있지만 경력교사 또는 뭐 초임교사이건 신입교사이건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배울 만한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배우는 자세는 들어와서 어쨌든 부딪히고 하는 것에서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생님이 여기 왔을 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원에서 두드러지게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동기에 그냥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학생의 마인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는 좀 나중에 그것이 약간의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좀 어필이 되면 좋고, 지원 동기나 그런 곳에서는 내가 여기를 배우기 원해서 지원했습니다라는 것은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들께서는 간혹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여기 배우려고 뽑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배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교사로서 키우고 교사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은 거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면접 때 혹시라도 뭐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렇게 어필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런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는 확신을 조금 주셔야 합니다. 이력서를 통해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부랑 비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포부랑 비전도 내가 이 원에 이렇게 해서 이 원에 뭐 지원을 해서 어떻게 교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말했다면, 그러면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부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로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이력서에서 1차에서 통과를 하면 2차에서는 웬만하면 정말 뭐 면접에서 정말 나쁜 인상만 주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합격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1차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저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이전에 어떤 일들을 해왔었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곳에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포커스를 두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한 장에다가 저는 이렇게 지냈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곳에 와서 배우고 싶고, 이런 것은 정말 그냥 형식적인 이력서의 자기소개서에 불과해요. 원장님들께서도 그걸 보시면 이 선생님은 복사해서 여기저기 뿌리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그 원에 맞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는 원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게 조금 선생님들께서 좀 성의를 보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이력서 작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취업을 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한 분이 연장반 전담교사에 대한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원장님이 바쁘신 바람에 이제 제가 대신 가서 교육을 듣고 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연장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것들도 제가 준비해서 이제 그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쌤들께서 남겨주시면 우리 주임쌤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또 알려드리는, 정확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우리 주임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